986자 경영은 매킨토시와 IBM 윈도우 95 환경에서 동시 호환되도록 개발된 메인 매출, 판매재고, 미수금, 미지급금, 어원관리 등 격리 업무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구성된 메인 매출 프로그램입니다. 986자 경영에는 좌측 상단에 만년 달력이 있어 보다 손쉽게 날짜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게 구성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986 경영을 최초 실행을 하게 되면 사용 환경에서 일반 전업종과 출력소 업종에 맞춰 갖고 사용을 하십시오. 출력소가 아닌 모든 전업종들은 일반 전업종으로 맞춰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우측 하단에 빨간색 점 버튼을 누르게 되면 큰 화면이 작은 화면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다시 누르게 되면 원 상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본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잠시 화장실 등 자리를 비울 경우 본 자료를 보이기 싫다면 잠김 작은 화면 전환 기능을 이용해서 작게 화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 본 화면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반드시 정확한 암호를 입력해 주어야만 본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본 986자 경영에는 돈에 관련된 모든 스케줄 관리가 다 가능한데 이쪽 부분에는 일정 기록 및 일기장들로 활용을 할 수 있고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자동으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상 해야 할 일을 기록을 함으로써 날짜를 선택을 했을 때 변하지 않고 항상 남아있는 항상 해야 할 일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간 일정에 입력한 내용이 이쪽 부분에 자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작은 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986 경영을 최초 실행을 하게 된다면 품목 재고 버튼으로 이동하십시오. 품목 재고에서는 여러분들의 업종에 따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자주 사용하는 품목들을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즉 구분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 다음에 약진 품목명은 정식 품목명에 해당되는 단축키나 키워드를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보다 손쉽게 입력을 할 수 있게 약칭 품목명을 정하십시오. 또한 판매 금액을 입력을 하는데 하단에 같이 매입 금액과 판매 금액을 입력을 하게 되면 메인 매출에서 입력할 때 그 차액에 대한 이익에 대한 순이익을 자동 계산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품목들을 등록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 거래처 미수로 등록을 하십시오. 거래처 미수에는 여러분들이 현재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를 본 화면만과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매출 업체인지 매입 업체인지 체크를 하시고 세액을 발생하는지 체크를 하십시오. 세액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빈도수에 따라서 더 많은 부분에 대한 해당되는 사항을 체크를 하십시오. 단지 참조 자료만 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A라는 거래처를 사용을 한다면 입력 시점 미수금이라는 것을 등록해 줄 수가 있습니다. 986자 경영을 입력한 시점에 미수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미수금 미지급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곳에 연필 모양을 누른 다음 입력 시점인 3월 1일날 가정을 했을 때 100만원이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입력 시점 미수금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A란 거래처는 입력 시점 미수금인 100만원을 갖고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본 프로그램 갖고 재고관리에 응용을 하고 싶다 그런다면 입력 시점 재고라는 가상의 거래처를 만드십시오. 또한 매입업체에 체크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메인 매출에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력 버튼을 누를 수도 있고 빈칸을 누르시면 됩니다. 맨 먼저 거래처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쪽이 버튼입니다. 여기에서 입력 시점 재고란 부분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입력 시점 재고란 회사에 대한 정보창이 나타나게 되며 매입업체이므로 입출구분이 자동으로 매입으로 잡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품목 버튼을 누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품목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소프트웨어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히 클릭만 하면 우측으로 이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본 자료가 입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숫자만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재고 수량에 대한 부분을 최초 입력 시점 재고 수량에 대한 부분을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이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우리는 입력 시점에 재고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번부터는 실제 판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력 버튼을 누른 후 S자를 누르게 되면 자 검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날짜 적용 버튼을 누른 후 거래처 버튼을 누르십시오. 혹 앞글자만 입력해도 됩니다. 거래처 버튼을 누르게 돼서 A 거래처에다가 납품을 한 걸로 해보겠습니다. A 거래처는 매출업체이며 세액이 발생됐으므로 자동으로 세액이 발생이 되고 매출업체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품목 버튼에 눌러고 재고계산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동으로 현재 재고 수량이 파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팔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선택을 하여서 OK 버튼만 누르십시오. 자동적으로 이곳에 수량이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 우리가 품목 재고에 등록되지 않은 내용을 입력하고 싶다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십시오. 플러스 버튼을 누르기 전에 커서를 이쪽 부분에 놓고 클릭을 해서 삼각형이 깜빡이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쪽 부분에다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디스를 이쪽에서 10만원을 해달라고 했을 경우입니다. 합계 금액을 이런 식으로 잡을 수도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판매하시는 수량을 입력을 할 수도 있고 금액을 임의대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품목 재고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단지 참조해 볼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곳에다 직접 수정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이브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우리는 A 거래처에다가 이만한 품목을 등록을 했으며 이제 캔슬을 빠져나가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A 거래처의 매출이 이만큼 돼서 현재 미결 금액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A 거래처에서 수금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수금을 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하단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누르신 다음 역삼각형 모양이 깜빡이고 있을 때 플러스 버튼을 누르십시오. 자동적으로 본 수금액이 되면서 수금 확인에 체크가 되고 미결이 제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월 19일날 200만원만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총 매출 금액보다 작은 금액이 수금이 됐기 때문에 미결 금액이 계산이 되고 이 내용이 바로 적용이 돼서 수금 확인이 체크된 게 다시 해제가 되고 미결이 남아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금액이 좀 남아있는 것 중에 1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번엔 날짜를 틀린 것을 넣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결 금액이 자동이 계산이 돼주고 수금 확인은 다시 없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이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본 내용은 자동적으로 이쪽 부분에 입력된 내용이 금전출납으로 기록이 되고 이쪽 부분에 있는 부분들이 재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파악이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 내용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가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버튼과 세금계산서를 보냈는지 체크 기능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세금계산서 발행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아주 손쉽게 세금계산서가 관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영수, 청구 중 원하시는 것을 선택을 하시고 건호수만 입력을 하고 세이브 버튼을 누르십시오. 새로운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됐다고 체크가 되면서 세금계산서가 몇 건과 연결되어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세금계산서가 연결되어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버튼을 다시 누르게 되면 본 세금계산서를 프린트 버튼을 눌러서 바로 출력을 할 수 있는데 일반 A4 용지에 칼라 잉크젯 갖고 출력을 할 수도 있으며 저희가 공급해주는 전문 전용 용지에 출력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출력을 해서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A4 용지에 마친 다음에 프리뷰 온 스크린을 통해서 미리 보기를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가 일반 A4 용지에 칼라로 출력돼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캔슬 버튼을 누른 다음
다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거래명세표 출력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출력들을 하나씩 다 한번 눌러 보십시오. 거래명세 출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당되는 거래처 정보가 뜨게 되고, 그 거래처를 선택을 해서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거래명세표를 공급받는 자 부간 한 장만 출력을 할 건지, 아니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A4 용지에 상하로 출력을 할 것이 결정을 해서 프린트 버튼만 누르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거래명세표가 출력이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날짜를 검색을 하거나 혹은 거래처명을 검색을 해서 출력하게 되면은 모든 거래처가 틀린 날에, 같은 거래처가 틀린 날에 있는 게 자동 집계 처리되어 한 장의 거래명세표로 출력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거래처에 직접 입력해 들어갔을 때 현 프린트에 보면은 거래명세표 출력 기능이 있습니다. 이곳에 보시는 바와 같이 A 거래처의 거래명세표를 단일로 출력할 수도 있고, 즉 기간을 설정을 해서 어떤 자기가 원하는 기간 내에 있는 해당되는 거래처의 모든 내역을 한 장의 거래명세표로 출력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파력자 경영에는 본 거래명세표나 자료들을 DM으로 보내기 위해서 상대 라벨 출력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상대 라벨을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해서 이동을 시킨 후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라벨 스티커 용지의 위치를 지정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스티커에서부터 출력을 하기 때문에 총 16장이 찍혀있는 스티커를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인 라벨 스티커라는 출력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현재 본인의 라벨 스티커를 자동적으로 출력을 할 수 있으므로 DM을 보낼 때 손쉽게 DM을 보내는데 활용할 수 있게도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세금 계산서 관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메인 매출은 무자료 거래라든가 일반적인 모든 메인 매출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서 수익과 지출에 대한 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반면, 세금 계산서 관리 버튼이 따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실제 발행한 세금 계산서의 내용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세무서에 신고해야 될 세액 같은 것을 쉽게 파악해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입력하기에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매출인지 매입업체인지 결정만 하십시오. 그리고 상호 버튼을 누르거나 보다 손쉽게 입력하기 위해서 모든 기능들은 마우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만 해주면은 자동적으로 세금 계산서가 따로 관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엔 금전 출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전 출납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A란 거래처에서 입력되어 있는 내용이 이런 식으로 금전 출납에 동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당일날 받은 것은 바로 입금 매출금, 틀린 날 입금된 것은 미수금 결제 외상 수금이라는 항목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전 출납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업종에 맞게끔 본 내용을 계정 편집 화면에서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된 내용으로 현금 출납장에 이용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98 흑자 경영이 제공해주는 굉장히 다양하고 강력한 기능이 있어 더 이상 세금 계산서나 금전 출납, 현금 출납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출력문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엔 어원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원관리에서는 빈칸을 입력을 했을 때 어음이냐 가게냐 당자냐까지 관리할 수 있으며, 어음번호가 가나 1, 2, 3, 4, 거래처명을 A란 거래처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 거래처에서 거래은행이 국민은행이며, 충무로 지점이라고 했을 때 A란 거래처가 발행한 어음이 자기 자신이 직접 발행한 어음인지 혹 다른 업체에서 받은 어음인지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발행일은 3월 1일로 가정을 하고 만기일은 3월 31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동적으로 며칠자 어음인지 계산을 해주며 받은 어음이 500이다. 이번엔 본 어음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에 지급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교부천령 버튼을 누른 다음에
B 거래처에다가 교부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교부 일자를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십시오. 자동적으로 받은 어음과 지급 어음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이브 버튼을 누른 다음에 빠져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이 어디에서 발행이 돼서 어디로 넘어갔기 때문에 현재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고 98흑자경에서는 만기일 때 자동 알람이 울릴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다양한 검색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거래처 미수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거래처 미수에 보면 A란 거래처가 최초 입력 시점 미수금 100만원을 잡아 있는 게 12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총 미수금이 자동 계산된다고 볼 수 있는데 A 거래처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측 하단에 거래 내역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메인 매출에서 입력한 모든 내용은 이곳으로 자동으로 넘어와 주기 때문에 또한 이 자동으로 넘어간 자료는 그 전에 출력했었던 거래 명세표가 아니라 실제 돈이 오고 간 거래 내역서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많다 그런다면 기간을 설정을 해서 출력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OK 버튼을 누른 후 캔슬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일정 기간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쪽 부분에 있는 출력 분들을 이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양한 프린트들을 통해서 출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조장부는 불량 거래처들을 등록해서 관리하면은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약간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품목 제고로 넘어가겠습니다. 품목 제고에서 재고 계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재고 계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품목이 너무 많이 등록이 되어 있고 원하는 재고만 계산해서 빨리 보고자 한다면은 구분별로 팝업 메뉴를 해서 검색을 하거나 해당되는 품목명을 검색을 한 후 재고 계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다 빠른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 판매 내역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이용을 하게 되면 실제 판매된 내역들이 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본 내용을 통해서 다양한 통계 자료라든가 출력 집계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엔 중요 메모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요 메모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주제명을 입력을 하고 소제목을 입력을 합니다. 즉 가격 변동, 소제목, 램 가격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준 다음에 올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가격 변동이라는 부분에 대한 제목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알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스크랩으로 만들어 놨던 자료가 있다면 98 흑자경영에 있는 중요 메모에 등록을 하십시오. 긴급 연락망이라든가 해야 할 일, 기타 등등 응용할 수 있는 범위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음으로 월간 일정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월간 일정은 돈에 관련된 스케줄을 자유롭게 입력을 하십시오. 본 내용은 프린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은 메인 매출이나 세금 계산서, 금전 출납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달력을 클릭을 했을 때 자동적으로 검색돼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월간 일정에서 빨간색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은 일간 일정의 내용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버튼 기능이 있기 때문에 누르게 된다면 바로 이런 식으로 세 가지 화면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일정과 항상 해야 할 일과 그 다음에 월간 일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A 업체라고 입력을 했으면 A 거래업체 본 내용을 더블 클릭을 해서 전화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전화로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은 자동 강력한 검색 기능을 통해서 일기장에 있는 단어별로 검색을 하고 그 해당내에 되는 거래일이라든가 세금 계산서 정보, 금전 출납 정보까지 다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98 흑자경영에는 참으로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중간 부분들이 다 버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른차순 내린차순 검색하기, 거래처명 또한 검색하기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전체에서 검색할 거냐, 현재 선택한 것 중에서만 검색을 할 거냐, 지금 검색한 자료에다가 더 새로운 자료를 또 추가로 검색을 할 거냐,
현재 검색된 자료에서 특별한 거래처라든가 자료 검색을 해서 제외를 시킬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물음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98 흑자의 경영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거래처 정보가 뜨게 됩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은 이쪽 부분을 선택을 한 후 해당되는 거래처만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검색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98 흑자 경영에는 또한 시리얼 번호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드웨어 취급하는 업체란다면 이곳에 시리얼 번호를 넣으십시오. 이쪽에 입력되어 있는 시리얼 번호는 모두 검색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판매한 다양한 제품들의 시리얼 번호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검색하기에서 일반 메모 검색이나 세부 품목 검색, 세부 비고 검색, 지금 같은 경우에 세부 비고 검색을 하게 된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되는 시리얼 넘버의 자료를 검색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98 흑자 경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8 흑자 경영은 여러분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 경력 9년의 경력과 2년의 연구 끝에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양을 원하신다면 98 흑자 경영에 들어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 주십시오. 성심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